이번 달이 아직 반절도 안 지났는데 이 칼부림 사건이란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범죄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시민들은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할까요?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이어 계속 발생하는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법적으로 우리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몇 번의 묻지마 사건으로 인해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건의 내용이야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도대체 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분당 서현역 사건도 그렇고 대전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도 그렇고 피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형법 10조를 보면 제1항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림동 사건의 용의자인 조선 씨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정황 등이 나타나고 있고, 서현역 사건 용의자인 최원종 씨는 2020년에 조현병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대전고등학교 칼부림 피의자 또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무조건 다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이 진행된 후 재판부에서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종국적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또는 집안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등 여러 재반 사정이 참작하다 보면 무겁게 처벌받더라도 법정 최고형보다는 낮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범행을 한 피해자들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들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부가 궁금하지만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의 경우에는 선고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칼부림 예고글이 194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65명이 검거되고 3명은 구속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글 때문에 인터넷에는 살인예고 리스트가 떠돌아다니고 살인예고 알림 사이트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를 도대체 왜 올리는 걸까요? 그리고 194건 중에 구속된 사례가 3건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경우죠? 신림역에서 20명의 여성을 살해하겠다며 글을 올린 20대 남성, 경찰관은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고 고속터미널에서 흉기 소지로 체포된 20대 남성, 경북 안동시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글과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30대 등의 경우가 구속된 경우입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이런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궁금하시죠? 우선 보면 협박죄, 살인 예비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 죄목을 적용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예고한 글을 처벌하려는 판례를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보기 어렵고,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려면 범죄 대상을 딱 특정하고 흉기를 딱 구매해서 구체적인 범죄 계획과 실천 등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올린 사람들 중 10대가 정말 많습니다. 피의자의 52%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마도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정식 기소가 되겠지만 살인 예비죄 혐의를 적용받기는 솔직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계속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는 곳도 있던데 공권력이 계속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어도 처벌을 받게끔 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에서 나오는 만큼 글을 올리는 이상 앞으로 처벌은 피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인 예비죄가 적용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엄청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글은 올려서는 안 됩니다. 신 변호사님, 요즘 호식 용품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워낙 사회 분위기가 무섭다 보니 남녀 가리지 않고 삼단봉이나 최루 스프레이 등을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PD님도 이번에 삼단봉을 하나 샀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한번 상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 됐습니다. 와, 이거 되게 단단합니다. PD님 말로는 이게 인터넷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중 하나라고 하던데 한번 테스트로 살짝 때려볼까요? 손바닥을 생각보다 엄청 아픈데요. 이런 걸 하나 들고 다니면 갑작스러운 괴한에 등장해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조인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바로 정당방위인데요. 이런 호신용품들 중에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했다가 자칫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상대의 위법한 공격이 당장 임박했을 때만 정당방위로 대응이 가능하고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침해가 있기 전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 실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요. 그 방해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내가 지금 이 공격을 당장 방어하지 못하면 정말 목숨에 큰 위험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누가 봐도 나는 위험해 보일 것 같다 싶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호신용품으로 내가 방어를 했는데 정당방위가 아니고 뭐 상해나 폭행이 되면 어쩌냐 라고 많이 저희한테도 물어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 그리고 그 피해 정도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솔직히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아셔야 될 거는 무기별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사무실에 비치하는 전기 충격기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말로 위험해 내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최근에는 이런 삼단봉이라든지 이런 전기 충격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충격기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목을 대거나 얼굴에 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웬만하면 정당방위 안 돼요. 몸 쪽을 해야지 이거를 위협을 가한다고 막 얼굴에 찌르면 이건 거의 정당방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기 충격기 특히나 위해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몸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을 알아셔야 될 것 같고 가급적 팔과 다리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쉽겠죠. 계속되는 사건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심신미약, 정당방위 등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준 변호사 시작권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